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진문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해를 한 후 흉터가 남아서 치료를 받기 위해 저희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해 흉터의 특징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 소개드리면서 대부분의 자해 흉터 케이스는 수술보다는 레이저나 주사 같은 비수술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로 자해 흉터를 치료하면 몇 번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자해 흉터 레이저의 실제 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해 흉터 치료와 관련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몇 번을 치료해야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금보다 좋아지는 정도의 기준을 둘 것인지 만족할 만큼 좋아지는 것에 기준을 둘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3 내지 5회 정도의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치료 전에 비해 흉터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만족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 적어도 1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자해 흉터 치료에서 만족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00%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 두 번째는 희미하여 얼핏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자해에 의한 흉터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흉터로 보이게끔 하는 정도입니다.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수십 번의 치료가 이루어지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인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치료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입니다. 또 자해 흉터를 레이저로 치료할 때 중요한 점은 치료 과정 중에 오히려 흉터가 더 보기 싫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치료 중에는 레이저 자국, 피부색의 변화, 피부 꺼짐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기 싫음은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자연히 소실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미리 알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겠죠.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자해 흉터 치료 기간은 한 달 간격으로 10회를 치료한다고 하면 대략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치료 이후 일시적인 보기 싫음이 없어지는데 1년 정도를 더 기다린다고 하면 최종 치료 효과를 보는 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있을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치료를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3년 전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해 흉터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해 시 피부에 가벼운 손상을 입힌 경우 흉터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깊은 손상을 입혀서 근육, 인대 등의 손상이 같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지속적인 자해로 흉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치료가 아주 느리고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후 관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습제나 재생크림 정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자해 흉터는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자칫 조바심을 갖고 치료에 임하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할 수 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고 느긋한 마음으로 치료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해 흉터 레이저 치료의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병원에 자해 흉터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원장님,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일단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제 나도 자식을 키워봤고 자해를 하고 온 걸 보면 얼마나 이제 속상했을까, 마음이 이제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또 그렇다고 이제 너무 과도하게 또 감정이입이 되면 또 치료에는 조금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자해 흉터로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나요? 10대에서부터 한 30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중학생?
한참 이제 예민하고 사춘기 이제 들어갈 때인데 어린 경우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있고요. 가장 이제 많은 거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한 15, 그때가 가장 많은 것 같고 20대가 넘어가면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간혹 있기는 해요. 부모님들도 좀 보시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겠네요.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식들은 오히려 좀 무덤덤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됐는데도 며칠 전에 발견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되면 뭐 어머님들이 와서 뭐 그냥 펑펑 울죠.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를 엄마로서 몰랐다는 거,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성별에 따른 어떤 분포가 있지는 않고요. 내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진료 경험상 여성 비율이 남자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자해 흉터 치료하실 때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신뢰를 주고 협조를 이제 얻는 건데, 자해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우울증 동반이 돼 있어서 이제 협조적이지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그 외톨이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병원으로 오게끔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어서 단기간에 이제 효과를 못 보면 또 실망해서 또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 자해 흉터 치료 기간에 또다시 흉터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흉터 치료는 정말 1년, 2년, 심하면 3, 4년도 걸리거든요. 치료를 잘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또 다시 자해를 해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꼭 받으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면 자해 흉터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느냐? 좀 인터넷상으로 많이 알아보고 오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흉터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덜 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은 이제 감쪽같이 없어지기를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 기대감을 이제 현실적으로 맞추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결과는 얼핏 봐서 잘 모를 정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적당히 둘러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자해 흉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오래된 자해 흉터인데 이것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많이 주시잖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흉터는 일단 상처가 생기고 대개 한 6개월 이내에 하고 6개월 지난 흉터가 좀 다른데, 6개월 이내의 흉터들은 대개 이제 상처가 아직 자리를 덜 잡은 상태라서 조금 더 치료가 용이한 면이 있고요. 대개 6개월이 지나면 1년이나 10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결국 치료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자해 흉터 치료하시면서 원장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세요? 일단 치료를 해서 본인의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게 보이면 거기에 대한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요럴 때 보람이 느껴져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건데, 두 가지 모두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잉 보호, 과도한 기대, 이것도 안 좋고, 반대로 이제 무관심이나 방임이나 이런 것. 그래서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정상적인 사랑? 그러니까 집착도 아니고 방임도 아닌 그런 정상적인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들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